첫 발표는 이번 대회 대상팀인 서울대학교 마포키드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마포키드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는 아래와 같고 먼저 팀원 구성 및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시스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연구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저희 연구 분야는 딥러닝 기반 회전체 고장 진단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팀원인 최종현 학생의 경우는 같은 연구실에서 재학 중이며 연구 분야는 딥러닝 기반 베어링 고장 진단입니다. 먼저 문제풀이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오일 쿨러 형상 데이터 기반 쿨러 성능 예측 및 변수의 중요도에 기반한 최적 설계입니다. 이는 태스크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태스크 1의 경우는 총 4개의 각 성능 변수를 추정하는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고 태스크 2는 이제 성능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이에 대한 민감도 및 기여도 분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는 태스크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문제에 앞서서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정보와 터뷸레이터 그리고 기타 정보 총 58개의 오일 쿨러 관련 정보가 제공이 되었고 이제 쿨러 성능 관련 4개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태스크였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인 인풋 인코딩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태스크 1의 경우는 인코딩 1을 그리고 태스크 2-1의 경우는 인코딩 2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코딩 1은 플로트와 카테고리 변수 상관없이 모든 입력 특징을 아래와 같이 원하드 인코딩을 진행을 해주었고 인코딩 2의 경우는 이제 플롯 변수를 제외한 카테고리 변수에 해당하는 입력 특징만을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코딩을 한 입력 피처에 대해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1의 경우는 각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히든 노드의 개수는 100 그리고 6층의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였는데요. 6층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여러 층을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 MA가 작은 모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모델 특성을 고려하여 일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제 X축은 실제 데이터 값, Y축은 프레딕션 값으로 주황색은 Y는 X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예측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태스크 2의 경우는 각 종속 변수 간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한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기법으로는 트랜스퍼 러닝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란 정보가 충분한 소스 도메인에 지식 또는 정보를 전이하여서 이 정보가 부족한 타겟 도메인에서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은 이 모델은 이제 총 4개의 종속 변수 중에서 Y2에 대한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점선으로 나타낸 모델에서 Y1, Y3, Y4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Y1, Y3, Y4의 아웃풋과 이제 인코딩된 X를 다시 리그레션을 시켜주어 Y2에 대한 회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 Y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한 후 그 다음에 관계를 고려한 모델로 트랜스퍼 러닝을 시킨 다음에 전체 모델을 학습하는 트랜스퍼 러닝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 저희가 이를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사전에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Y를 추정하는 모델이 제대로 된 Y 값을 추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Y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실시한 이후에는 개별 Y를 추정하는 모델이 사전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피처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관계가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2개의 모델이 동시에 학습되기 때문에 2개의 모델 결과를 종합하여 앙상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태스크 2-2입니다. 이제 태스크 2-2에서는 XAI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의 중요도를 제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민감도 분석에 사용될 입력 특징을 선정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냐,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냐에 따라서 모델의 정확도가 많이 갈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입력 특징으로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독립 변수에 비해 민감도가 매우 높고 따라서 민감도 분석에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먼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기반 피처 임폴턴스를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프로그레스는 먼저 모델을 생성한 후에 피처 임폴턴스를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각 종속 변수에 대해서 피처 임폴턴스를 계산하였을 때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해당하는 오일 플로우 레이트와 쿨런트 플로우 레이트이 매우 높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독립 변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제외한 입력 특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처 매스킹 기반 입력 특징 성능 기여도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방법은 이제 특정 입력 특징을 제거한 후에 학습을 하고 이제 이 MA 값을 비교하여 입력 특징의 성능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BC 오일 플로우 레이트와 쿨런트 오일 플로우 레이트이 다른 입력 특징에 비해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두 입력 특징은 형상 정보가 아닌 운행 조건으로 종속 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입력 특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개의 입력 특징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는 피처 매스킹 기반 방법은 입력 특징의 민감도 분석이 아닌 어떤 성능 기여도 분석에 있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입력 특징을 제외한 다른 입력에 따른 성능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컨디션은 독립 변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제외한 입력 특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XAI 기법은 총 4가지로 먼저 첫 번째는 레이어 와이즈 렐러번스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LRP라는 것은 출력 노드를 구성하는데 각 노드의 기여도를 역산하여 입력에 기여도를 출력하는 것으로 이제 높은 가중치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기여도를 웨이트로 간주하여 각 층별로 노드의 웨이트를 각 층의 활성화 함수값과 함께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고 이제 각 XAI 기법들 간의 관계를 이제 결과를 전부 다 종합하여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는데요. 센서티비티란 이제 입력 피처에서의 출력의 그레디언트의 제곱값으로 저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입력의 변화에 출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 역시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나타내 주었고요. 그 다음은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입니다. 이 IG라는 값은 입력의 출력에 대한 변화량을 이제 0에서부터 보관하며 측정한 평균 값으로 앞선 센서티비티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입력 부근에서 단순히 그레디언트가 아닌 점점 해당 입력을 가깝게 보관해가며 그레디언트를 측정하기 때문에 입력의 민감도를 더욱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 역시 총 4개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한 기법은 샤플레이 어디티브 익스플레네이션스, 즉 샤프 밸류라는 것인데요. 샤프 밸류란 변수가 이 모델로부터 제거될 때 얼마나 예측에 변화를 줄지를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샤프 밸류를 통해서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입력 특징별 민감도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제 민 앱솔루트 샤프 밸류를 통해서 입력 특징별 중요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XAI 기법 결과를 종합하여 민감도 순위를 측정하였는데요. 각 4가지의 기법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좀 결과를 종합을 한다면 좀 더 로버스트한 민감도 순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스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민감도 그 자체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제 순위를 이제 평균을 내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15위까지의 피처와 그 순위를 플랫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가지의 종속 변수 모두에서 다른 종속 변수와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따라서 이는 압력 강화와 온도 강화 사이에 높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오일 스테이지와 쿨런트 스테이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한 형상에서는 이제
터뷸레이터의 형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는 방열 성능이 방열 핀의 형상에 의존한다는 연력학적 도메인 지식과 부합하였고, 이제 이를 통해서 추출된 하이 렐러번스 피처를 기반으로 이제 태스크 3인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스크 3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태스크 3에서 사용한 방법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 최적 설계인데요. 이제 이는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지안 최적화로 알고 계신 그 방법론입니다. 이제 이는 입력을 받는 목적 함수를 상정하여 그 함수 값을 최대로 만드는 최적회를 찾는 방법으로, 이제 목적 함수와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 쌍을 통해서 대리 모델을 만들고 이제 평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 가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여기서 서로게인 모델이라면 미지의 목적 함수의 확률적인 추정을 수행하는 모델이고, 애퀴지션 펑션은 이제 다음 입력값 후보를 추천해 주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최적점을 서칭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방법론을 보시면은 초록색이 이제 실제 함수이고 빨간색이 서로게인 모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한 탐색 대상 내 n개의 입력값들을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에서 나온 애퀴지션 펑션으로 이제 다음 입력값을 선택을 하고 다음에 이제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게인 모델을 계속 갱신해 갑니다. 그래서 이 서로게인 모델을 계속 갱신을 해주면서 최적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 최적 설계를 수행을 하였고, 먼저 어떤 값을 최적으로 할 건지 라는 성능을 먼저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 식처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압력 강화와 온도 강화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정의하는데요. 식에서 보시면은 오일 템퍼레처 갭이 높을수록, 그리고 오일 프레셔 드랍이 낮을수록, 즉 전체 퍼포먼스 값이 낮을수록 좋은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운더리 컨디션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0에서 60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모든 바운더리 컨디션 조합에 대한 대표 성능을 평균으로 하여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피처의 상하하는 훈련 데이터의 민맥스 값으로 설정을 하였고, 디자인 베리어블은 앞에서 추출된 손익표에서 오일 템퍼레처와 오일 프레셔 드랍의 연관이 가장 높은 10개씩을 조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 최적 설계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니셜 퍼포먼스를 보시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6.14 값을 갖고 있는데, 이제 최적 설계 후에 값을 보시게 되면은 오일 템퍼레처 갭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압력 강화 감소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포먼스 자체는 매우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산업 데이터인 오일 쿨러 데이터 기반 성능 향상 및 최적 설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이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론을 실제 산업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며 인공지능 기반의 장단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사실은 과제를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오일 쿨러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식이 없어서 단순히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결과 해석이나 이제 이를 통한 과제의 방향성 설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지식이 좀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